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십성과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 십성과 교육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특히 그 자녀들 아니면 현재 지금 수능고사, 수능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그 학과 선택을 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그 학교 교육 또 방과 후에 그 학습 지도할 때도 이것은 특별히 꼭 알고 있으면 도움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어떠한 십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한다, 이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십성의 그 기본 속성에서 조금 더 파생된 거라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십성의 속성과 더불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십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 교육관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봐주십시오. 자, 사주에 비견이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특히 일지나 그 다음에 월간이나 월지나 또는 시간 이런 등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지나 월간이나 월지나 시간에 있는 십성들을 연구해보고, 거기에 따른 교육관이 어떠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주면 좋겠는가 하는 데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비견은 일단 기본 속성이 주체, 그 다음에 독립입니다. 그래서 비견을 이렇게 일간 주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이 공부를 할 때 혼자서 공부를 잘 합니다. 뭐 해라 안 해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공부를 잘 하고, 공부를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절대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주체 독립이고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공부를 강요로 하면 안 됩니다. 강요로 하면 공부를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를 갖게끔.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를 하라. 흥미를 가지고 유도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저절로 앉아서 자기가 그것이 좋으면, 공부가 좋으면 꾸준히 앉아가지고 뭐라 하더라도 마이웨이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애들이 막 구슬 찌고 놀이터에서 놀고 해도 자기는 그것도 보지도 않고 자기 공부만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자기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요로 하게 되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쭤보면 이 비견이 강한 성품의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부모들이 모범이 돼가지고 그 애한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옆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부모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면 저절로 원래 저래 하는가 보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맨날 술 마시고 막 싸우고 막 그러 하면은 애들 부모들이 원래 싸우고 하는 것보다 절대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그래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비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급제. 급제는 성분이 이건 기본적으로 경쟁이라 했습니다. 경쟁. 성부근성. 그렇기 때문에 이 급제가 주변에 일지나 월간이나 월지나 시간에 이 등지에 급제가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경쟁이 이건 혼자서는 혼자 홀로 마유리하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누가 대상이 있어요. 대상 경쟁 대상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제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공부를 유도를 해줘야 되냐면 자기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옆에 두게 한다. 네. 공부 잘하는 학생, 잘하는 친구를 딱 두게 하면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이기고 싶은 욕망에서 죽기 살려고 공부를 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왜? 이 사람은 경쟁심이 항상 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심이.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주변에 놀게 해주면 저절로 공부를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불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마음을 이용한 공부 방법이요. 또 이 사람이 생각은 이렇게 이긴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알고 싸움 잘하는 사람 친구를 해도 어찌 되냐면 잘하는 친구를 딱 두게 하면 이 사람은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이기려고 계속 뭘 하냐면 건투 도장에 가게 되고 태권도 도장에 가게 되고 스스로 이기려고 온갖 방법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를 안 하고 이 사람은 운동선수나 아마 격투기 선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그 제자들과 걸어가다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주우라 해서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여 저 종이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이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생선을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묵묵하게 듣고 또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어떤 다른 또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이것이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니까 이것은 향을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냄새가 나는 걸 봐서 향을 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래 그렇다. 그와 같이 만일에 너희 여러 제자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마치 향을 싸면 향냄새가 나듯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은 이렇게 향이 나서 너도 그대들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향이 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만일 저 비린내가 나는 그 새끼줄과 같이 냄새가 아주 비린내가 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을 사귈 때는 나쁜 냄새 그 사람이 풍기는 악취가 풍겨서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름지기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적당한 것이 이 사람의 그러한 부처님의 그 법문이 딱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이 급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식신을 보면은 이 식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궁리요 연구궁리라는 겁니다. 이 연구궁리를 가진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일지나 월간이나 월지 시간인 사람들은 비견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한 것을
계속 깊이 연구를 합니다. 끝까지 파고듭니다. 끝까지. 그런데 자기가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궁리하고 비견하고는 조금 비슷한 성질이 있지만은 비견을 보면 자기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계속 파고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전문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시키면 특히 암기 과목은 절대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과학이나 이런 것은 잘하는데 단순한 수학 공식 암기나 아니면 역사 이런 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그건 연구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사회 과목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잘 안 합니다. 어쨌든 보면 연구하고 하는 과학적인 그런 머리가 있기 때문에 손재주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회과학을 시키면 안 되고 그런 물리라든지 응용과학 그런 쪽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설령 그것이 자기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걸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자기 공부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게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끝까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고 끝까지 뿌리를 뽑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처음부터 좋은 스승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너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가지고 자기의 그 맞는 그런 것을 잘못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면 끝이 결국은 아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을 테다.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꾸 권유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유도를 만들면 그게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또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식신 경우에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잘 하도록 길을 잘 찾아줘야 됩니다. 길을 잘 찾아서 길만 딱 찾아서 딱 주면 알아서 합니다. 공부를 알아서 합니다. 식신 가진 사람은 길을 딱 찾아주면 알아서 합니다. 길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남들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공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못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쭉 하니까 파고드니까 이건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과학은 잘 나오는데 사회 과목이 점수가 안 나가지고 대학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 과목 공부를 안 해도 괜찮는 그런 학교 들어가면 두각을 나타냅니다. 공부를 참 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쪽을 좀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에 상관. 상관은 어찌 보면 이거는 은변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봐서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여깁니다. 남의 시선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남을 드러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남의 시선을 봅니다. 공부할 때 폼을 많이 따집니다. 폼을 팍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뭘 따지냐면 남의 시선을 따지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인정 욕구가 큽니다. 인정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얘들아, 애야, 너 이번에 만약에 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1등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전부 다 너를 보고 아주 부러워할 거다, 멋있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면 걔는 그 생각을 딱 합니다. 아, 친구들한테 내가 잘 보이면 내가 멋지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멋진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는 걸 생각해보면, 그럼 너 얼마나 좋겠니? 이러면 그게 생각을 딱 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 있는 사람들, 남한테 잘 시선을 집중하고 남한테 잘 보려 하니까 완전히 다재다능합니다. 모든 데 재능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능력도 많고 박학다식 많이 압니다. 깊이는 없어도, 이거는 깊이 한쪽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깊이는 없지만 엄청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을 갈 때도 보통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관은 남한테 보이기 때문에 명문대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또 학과도 보면 남한테 최고 탑을 달리는 판검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의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 시대의 가장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이 상관에서. 그래서 상관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잘 합니다. 대학을 가게 되면 조금 더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상관에 있는 사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관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합니다. 자, 너가 만약에 그 대학에 가서 앞으로 훌륭한 그 공부를 마치고 만약에 그 법관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그게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그게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관의 특징이요. 상관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편제는 어떤 성분이냐? 편제나 정리나 다 같이 결과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방법이라고 하죠. 방법이라면 이 사람들은 방법은 빼놓고 결과부터 먼저 이용합니다. 결과.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은 뭐냐? 이걸 아주 건너뛰려고 합니다. 과정을 생략. 이것도 뭐 과정 생략이라고 할까요?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면 무엇이 얻어질까? 내가 공부한다고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내가 뭘 얻는데, 이런 이익을 따지게 되네, 이익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릴 때 공부할 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얘야, 이번에 너가 학교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2만원 줄게. 이래 하면 얘가 정말 돈 줍니까? 이러면 묻습니다. 그래, 돈 준다 이러면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무 생각, 돈 받는다는 그 생각, 이익대응 생각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아주 급하게 잘합니다. 급하게 하고 원래 벼락치기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딱 나오면 1등 했다, 돈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애를 공부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편제가 있는 사람 공부 방법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합니다. 무조건 다 합니다. 무조건.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제는 같은 결과고 일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뭐 무조건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따집니다. 따져요. 꼼꼼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따집니다. 자, 부모가 야 너가 이번에 1등을 하게 되면 돈 3만 원 줄게 이러면 머리를 굴립니다. 아 1등을 하면 3만 원 받고 그러면 2등을 하면 돈을 안 준다는 말인가? 3등을 하면 얼마지? 이렇게 해서 엄마는 무슨 엄마 그러면 1등을 하면 내가 3만 원 엄마 준다 했는데 만약에 혹시 1등을 못 해가 2등을 하면 얼마 주는데? 그러면 뭐 한 2만 원 줄게. 그 엄마 그런데 혹시 내가 3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주나 안 주나 뭐 그러면 10,000원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접수를 하고 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 1등을 하면 3만 원, 2등을 하면 2만 원, 3등을 하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무조건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받을 만한 그 공부를 딱 찾아서 방법을 딱 인물해가지고 공부를 딱 합니다. 아주 조금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를 가진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공부를 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원래 이 꼼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적을 딱 할 때도 점수가 어느 것을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게 평소 잘하는 게 있으니까 모자란 건 어떤 부분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걸 머리가 딱 들어서 꼼꼼하게 따지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이 성격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그런데 사실은 이 편제나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공부에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공부보다는 노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년 항마라고 소년제 항마라고 본에서 이 재성운이 일찍 들어오면 재성운이 초년에 들어오면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자꾸 바라보고 다른 데 자꾸만 신경 쓴다고요.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라 하면 여자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나이에 벌써 여자를 생각한다든지 뭐 이상한 그런 결과를 생각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결과라는 것은 다른 게 놀이에요, 놀이. 뭐 어쨌든 간 노는 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그 재성이 들게 되면 그것은 배움의 마다 항마 배움의 마다 항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성인데 자 평가는 본래 인내심이 많아요. 인내심이 많고 묵묵하게 이렇게 묵묵하게 소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합니다. 이런 평간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평간이 뭐 반항도 하고 그 억압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평간은 또 이런 기억력이 또 비상합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암기 과목에 아주 많습니다. 외우는 걸 잘합니다. 기억력이 비상하니까 인내심이 많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평간인 사람들은 자율적인 어떤 그 창의성은 없어요. 창의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뭐 하는 걸 못합니다. 누가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간은 이 기억력이 어느 정도 좋냐면 사진을 팍 찍어서 사진을 팍 찍으면 다 암기하듯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대신에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가르쳐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곡차곡 가르쳐주지 않으면 응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1단계 배우고 2단계 배우고 3단계 배우고 한 과정도 빠짐없이 다 해주면 다 소화해서 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평간인 사람이 공부를 잘 공부 우동생이에요. 왜냐 선생님이 우동생이 잘 됩니다. 선생님 시키준 대로 다 하니까 우동생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평간도 아까 저게 식신과 비슷해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좋은 교육을 가르치면 그대로 좋게 나가지만 선생님이 좀 시원찮게 가르치면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정말 이 평간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할 사람이 이 식신하고 평간하고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에 정관. 정관은 이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만 보고 있다가 그것이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내면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그거는 틀렸어요. 그럼 선생님 무안해가지고 뭐가 틀리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딱 선생님한테 딱 반박을 해버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무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 나중에는 학생을 보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 하면 저 선생님 실력 없다든지 아니면 저 선생님 틀렸다 해가지고 아예 그 교실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정관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수가 생깁니다. 왜? 선생님이 재미없다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가진 학생들은 친구들이 잘 따르지가 않아요. 너무 자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르니까 친구들한테는 좀 못나도 좀 못돼도 좀 따라가는데 너무 합리적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 정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학습 방법에 무조건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도 합리적으로 알아듣게끔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지도를 해주면 따라갑니다. 자기가 더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는 이건 특수 분야잖아요. 특수 분야요 또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원래 편의과 정의는 둘 다 공부를 원래 학문적인데 취미가 있어서 공부를 잘 합니다만 이 특수 분야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해도 항상 의심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 그러면서 탐구력이 있습니다. 탐구력. 그리고 좀 더 특수한 분야를 막 파고듭니다. 특수 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는 기본 과정을 배울 때도 일단 한 번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껄끄럽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나 이 학생은 그래도 공부는 무언가 배우는 자체를 즐깁니다. 배우는 자체를 즐깁니다.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공부할 때는 그래도 잘합니다. 무언가 신비한 걸 좋아합니다. 무언가 신비한 걸 좋아하고. 근데 이 편인이 너무 많으면은 이 공상을 잘하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갖다가 망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은 너무 이 편인이 많아요. 공상하고 공부하고 게으릅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모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전부 수용합니다. 전부 수용하기 때문에 공부는 사실은 이 정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싹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하기 때문에 본래 이 공부를 잘합니다.
정인 있는 것은 정인 있는 사람은 좋은 공부로 환경을 조성해주면 공부를 잘하고 환경 조성이 중요하겠죠. 환경 조성을 잘 해주면 공부를 갖다가 원래 벽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또 이 정인 있는 사람은 자비롭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거 잘합니다. 동생이 있으면 가르치가면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그런 적성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담을 하면서 여기 있는 비견의 10성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 지도를 하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각자가 실무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